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진짜 히트다 히트입니다 이거는. 네. 딱 막 다 보셨습니까? IT조선 하이쌤 오시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T조선 오시영 기자입니다. AI 기자 송주상입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게임은요. 장안의 화제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만났다. 엘리온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길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모험과 전쟁의 시대 MMORPG 엘리온. 진영과 진영 간의 대결 그거 담은 그 자체가 바로 엘리온입니다. 그래서 맵도 벌핀 진영 맵, 온타리 진영 맵이 있고요. 두 진영이 만나는 중간 지역 맵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주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대규모 전투 콘텐츠를 통해서 이 두 진영 간에 계속 끊임없이 겨루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게임의 이름이 엘리온인데 네. 가장 좀 중요한 그 요충지를 차지할 수 있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포탈이 있어요. 그걸 두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엘리온 원래 이름이 뭔지 뭐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에어 아닙니까? 에어. 네, 에어입니다. 공중전을 내세우려고 예. 좀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에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2017년 지스타였어요. 그렇죠. 꽤나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전투를 공중에서 벌인다. 네. 이런 거는 뭐 흔치 않았죠, 네. 확실히. 근데 저희가 개발자라고 생각합시다. 공중에서 50대 50 아니면 뭐 30대 30 전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땅바닥에서는 그냥 앞에 있는 애 먼저 죽이고 뒤에 있는 힐러를 뭐 전쟁이 이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중에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 Z축도 생각하면서 위아래 싸우고 타겟팅이라면 지상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했던 그 과정이 에어에서 엘리온이 변하면서 정확하게 벌어졌어요. 에어는 공중전을 결국 못 살렸습니다. 2020년 4월 1일 네, 만우절이죠. 네. 거짓말같이 에어가 엘리온으로 변하면서 네이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엘리온이 타겟팅이 공중전이 아니죠. 네. RVR에 초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살아남은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싸운다는 그 개념 네. 자체. 그래서 엘리온에 그게 녹아 들어져 있어요. RVR이 꽤나 흥미로웠어요. 어허. 네. 네. 그리고 최근에 PC MMORPG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우 말고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그나마 리니지 계열, 아이온 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날 정도로 PC MMO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PC MMO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RVR이 있다. 재밌죠. 그렇죠. 에어가 엘리온으로 넘어오면서 그거 하나 살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했고. 에어 시절에는 원래 타겟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왜냐면 공중전을 해야 되니까 타겟팅일 수밖에 없었어. 전면 갈아엎었습니다. 지금 논 타겟팅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RVR이 논타겟이면 사실 정신없을 것 같은데 논타겟팅으로 하는 만큼 뭔가 스킬적으로 자유도를 준다면 재밌는 게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림은 좋습니다. 요거 논 타겟팅 관련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에어 할 때 개발했던 그 기술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발사체 궤적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아,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공중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만들었던 시스템인데 이 발사체 궤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슈팅 게임에나 주로 쓰던 그 기술인데 요거를 지금 엘리온에 적용을 함으로써 만약에 발사체가 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각도도 달라지는 포트리스인가요? 예, 그렇죠. 말하자면 그 포트리스 아, 같은 진짜로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발사체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제가 정말 컨트롤이 좋아서 적의 발사체를 뭐 10발이 날아오는데 8발 피했다. 그럼 진짜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컨트롤에 따라서 뭐 승부가 많이 갈릴 수도 있다는. 예. 이거 진짜 좀 독특합니다. 스킬 시스템만은 디아블로 4가 했어야 될 거를 하는 느낌? 예, 룬 특성, 스킬 특성, 만화 각성 같은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단순히 뭐 치명타 확률 같은 그런 수치부터 스킬 메커니즘을 바꾸는 그런 거대한 변화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주요 셀링 포인트로 삼은 게 이 조합이 수천 가지에 달한다고 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늘 그렇게 수천 가지가 있으면 대세가 있고 이거를 또 여기서 어떻게 할지 사실 지켜볼 문제인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 관계자한테 들은 거는 엄청 자신 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반 게임에서 하듯이 약간 스킬을 약간 고착화되는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요 가위바위보 싸움이 오히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사랑 마법사랑 싸운다고 하면 어떤 프리셋을 사용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결과가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런 다양성을 줬다.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설명입니다. IVR 컨텐츠가 또 특징이잖아요. 예, 예. 생각보다 재밌어요. 게임이 재밌는 건지 저 나쁜 애들을 하는 게 재밌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너무 정신없었어요. 가시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가 누굴 때리고 누가 날 때리는지 정신없었거든요.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김영준 PD가 직접 나와가지고 나도 그랬다. 내가 플레이할 때 나도 그래서 너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케일 효과가 이제는 진영별로 다르게 표시됩니다. 두 번째, 외곽선을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그렇죠. 적이면 그 외곽선으로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군 스킬을 끌 수도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날라온 뭐든지 그냥 스킬만 보고 피하면 되게끔. 이거 좀 독특하네요. 예. 남의 것만 피하면 되고. 그렇죠. 좀 새롭네요.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 RVR 게임의 고질적 문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치면 역전하기 힘들다는. 역시 바로 지금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투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 서버가 한 진영에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둘 다 문제죠, 둘 다. 예, 만약에 한 진영에 편중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걸 막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그 진영 생성을 막아버리겠다. 이거 독재 아닙니까? 엄청나네. 예. 이거는 진짜 엄청나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약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벌페인 캐릭터 나 예쁜 캐릭터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생성이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네 나 운타리 만들어야지 이거보다 뭐가 더 쉽냐면 나 그냥 딴 서버 가야지. 그쵸. 이게 더 쉬워요. 그럼 막 게임 하지 이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이게 통할 수도 있어요.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못했던 황배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대규모 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PVP, RVR, 그다음 보스 사냥 요거를 좀 자유롭게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아직 정확한 요소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런 요소로서 차원 포탈이 등장한다고 해요. 이 거대한 대륙이 하나 있고 네. 포탈로서 다양한 더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좀 제작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금 모델이 또 되게 독특해요.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은 말하자면 유료 게임, 그러니까 뼈대는 부분 유료화인데 이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 게임 같은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패키지 게임이요? 예. 스팀 같이 한다는. 예, 그렇죠. 스팀처럼 게임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을 구입해야 돼요? 예, 최고 타이틀 구입하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9,900원인데요. 베이직 이용권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일종의 좀 진입 장벽을 일부러 세웠다고 볼 수가 있죠. 왜요? 왜냐면 무료화로 했을 때는 당연히 단기 매출이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진입 장벽이 낮으면 덩달아 들어올 수 있는 게 작업장 이슈. 예,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어뷰징 같은 게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막고자 도입을 한다는 그런 취지를 좀 들었습니다. 뭐 납득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만약에 이걸 잡을 수 있다면. 그쵸. 예. 이 게임이 언제 출시되죠? 이 게임은 12월 10일 정식 출시됩니다. 사이버펑크가 연기된 날 아닌가요? 맞습니다. 같은 날이네요. 12월 10일은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대결하는 날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흥할 거냐, 아니면 망할 거냐. 그냥 자유롭게 말할까요? 그냥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저는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게이머 오시영으로서 진짜로 예. 한 번도 게이머 오시영의 진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아는 사람 있다고 막 니네 소장이랑 막 그래서 진짜로 솔직하게 엘리온 일단 흥입니다. 우리 흥이라는 게 꼭 막 엄청난 초대박, 흥의 기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흥은 할 텐데 이걸 가지고 배틀그라운드급의 초대박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라는 거를 세계 게임 업계에 각인시킨 좀 혁신적인 작품이었다면 지금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은 이미 있는 MMORPG의 특징을 다 가져온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의 판을 뒤집는 그런 게임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유료 게임으로 출시를 한다는 점. 이걸로 실제로 작업장이나 이런 부정적 이슈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게임에 대한 평가 당연히 좋겠죠. 저는 솔직하게 망할 것 같습니다. 네, 망할 거예요. 국내 유저한테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게 사람 이미지라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저는 매니아층은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그중 저도 하나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못 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게 동남아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 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 에어 평가가 좋았거든요. 에어 시절부터.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나마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개발자들이 되게 포용력이 크다는 거예요. 진짜 오픈마인드고 많은 걸 포기할 만큼 이 게임에 대한 애정이 또는 절박한 마음이 담긴 상태라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망이지만 지켜볼 만한 게임이다. 일단 그래도 저는 출시 때 바로 게임은 해볼 거고 9,900원 뭐 9,900원 이상 상품도 있습니다. 라이언 어피치 소환수 주고 라이언 싱싱가 탈 것 주고 이런 패키지가 있어요. 6만 원짜리 패키지 있고. 게임에 라이언이 나와요? 예, 약간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어요? 라이언은 힘이 세요. 라이언 힘이 흥할 세서. 수도 있겠다.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12월 10일 네, 역사적인 한 판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날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가 낼 거예요. 미리 말할 거예요. 본부장님 저 휴가 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그 엘리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게임이 흥할지 아니면 망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게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